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걸까요? 지난 A매치 기간 한국 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레바논전 엔트리에서 제외됐었죠. 그리고 EPL 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3대 0으로 완패를 당하며 EPL 리그 1위 자리를 일단 맨유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EPL 4라운드 토트넘의 경기력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17일 새벽 치루어진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G조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스타드 렌과 2대2로 비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인 상황은 베르바인과 모우라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챔스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유로파리그에도 진출하지 못해서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고 새로 생긴 컨퍼런스 리그에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었는데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왕 케인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토트넘과 관련된 소식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케인이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스타드 렌에게 2대2로 비겼습니다. 비기기만 하고 돌아온 것도 다행이다라고 할 심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은 최악의 A매치 기간 동안 무려 7명의 선수를 잃었습니다. 부상자들 속출과 EPL 규정을 어긴 선수들 때문에 4라운드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에 완패를 당했는데요. 스타드 렌에게 또다시 충격패를 당하며 팀이 혼돈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선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타드 렌과의 경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과 은돔벨레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케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토트넘을 나가고 싶어하는 케인을 붙잡아뒀더니 태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생각엔 케인 자신이 내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나 뛰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 컨퍼런스 리그는 3티어 경기이긴 해요. 근데 챔스와 유로파리그에 토트넘이 출전하지 못했고 케인은 엄연히 토트넘에서 최고의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할 만큼은 해줘야 합니다. 아니죠, 할 만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케인의 오늘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서는 멀뚱멀뚱 경합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날 경기 케인의 활동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동네 마실라운 수준으로 경기를 뛰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면 스트라이커답게 박스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멋진 패스만 해서 넘기려고 하니 이제 정작 토트넘 선수들은 최전방으로 볼 배급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불리한 힐이 신나게 돌파해서 뚫고 들어갔는데 정작 케인은 밑에 있으니 힐도 답답했겠죠. 그래서 결국 호이비에르가 박스로 몇 번 침투해서 슈팅도 2차례나 때렸고 골도 한 골을 넣었죠. 케인은 진짜 나 좀 내보내줘라 하는 듯한 태업의 행위는 프로로서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활동량 정도면 프로 생활을 접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은돔벨레죠. 은돔벨레는 이번 시즌 시작 전 누누 감독에게 그닥 큰 신임을 받진 못했고 오늘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은돔벨레가 누구입니까? 토트넘의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고 데려온 미드필더였는데 결국 토트넘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로 분류되었고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빅클럽으로 이적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더니 이제는 토트넘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돔벨레는 동료와 함께하는 플레이는 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개인기 치고 탈압박을 보여준다 싶으면 탈압박을 해놓고 뒤로 백패스를 날렸죠. 그리고 옆에서 뛰는 선수들은 은돔벨레에게 공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었죠. 오늘의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럴 거면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하지 않고 아예 리그에 몰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고 선수들 부상만 당했으니까요. 말 나온 김에 부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난 A매치 기간 때 7명의 선수가 부상 및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영상으로 공유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베르바인도 쓰러졌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치러질 첼시와의 EPL 5라운드 경기가 참 걱정인데요. 일단 루카스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이탈했기 때문에 남은 윙포워드 자원은 힐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주가량 휴식을 해서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최전방에 케인, 그리고 한쪽엔 브리안 힐, 그리고 한쪽 윙포워드가 없으니 알리나 에메르송을 올려 쓰던가 해야 될 지경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치러질 첼시전에 다급하게 복귀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첼시에 패배하게 되면 토트넘은 리그 2연패를 당하게 되어 순위권 싸움에서 조금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누누 감독에 대한 질타도 없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누누 감독이 컨퍼런스 리그를 포기하고 리그에만 집중하던가 아니면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정신력에 대해 강력히 질타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경기 후 누누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렌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누누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경기에 대해 시작은 좋았고 볼 점유율, 라인들도 좋았다. 그리고 우리는 득점을 했고 약간은 상대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 렌은 좋은 팀이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경기 중에 일어난 외부 요인들로 경기를 완벽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힘든 원정 경기에서 비겼고 선수들의 자세는 훌륭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니 감독으로 커버를 치려는 듯한 의도를 남긴 인터뷰로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 누누 감독의 책임 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토트넘 내부의 분위기를 누누 감독이 잘 잡아주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 또한 프로페셔널한 정신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었다면 팀 동료들을 더 북돋아서 경기력을 다르게 만들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손흥민 선수의 눈물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열심히 뛰는 경기, 열심히 뛰지 않는 경기를 분리해서 경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케인의 경우 토트넘에 남기로 했으면 손흥민 형한테 옆에서 프로 선수에 대한 기본 자질부터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케인의 태도는 정말이지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로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5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빼앗긴 리그 선두권 자리를 되찾으러 가야 하는 토트넘의 현 상황 속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태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 속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만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